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가봐야죠. 네, 오늘 시장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도 계속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월요일 날 장 열리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했죠. 물론 떨어질 겁니다. 아마 오늘은. 네.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리고 오늘 하루냐, 뭐 내일 모레까지 뚝 가느냐인지 요게 좀 이슈이긴 할 텐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겠죠, 이사님? 예, 빠지겠죠. 네, 한 4~5% 이상 빠지겠죠? 글쎄요, 뭐 미국 시장에 우리 한국 선물 EWY는 14% 하락했고요. 예? 14%. 14%요? 네. 그리고 야간 선물은 하한가 마이너스 8%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를 떠나서 반도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우리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10% 안쪽으로 일단 시작은 그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1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급등하고 더 많이 하락하는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2배짜리의 이제 선물과 연계된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땐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깐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 또 이례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유튜브들 많이 보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정규 방송들은 아마 편성을 잘 못했을 거고 뭐 우리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또 외부 일정, 가족 일정 때문에 어저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주식의 입장에서 볼 때 토요일 날 특히 뭐 일요일 저녁부터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막 그걸 하면서 주말 내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요일 저녁에 약간 내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판단하고 또는 지금 장 시작 전이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게 걱정한다고 주시장이 내 걱정에 따라서 판단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자기 위안을 또 하세요. 자기 위안. 그러니까 남 핑계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나 안 됐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그리고 뭐 방송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나 안 됐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대로 계속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또 이후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심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제가 잠깐 밖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댓글이 3%에서 뭐 고고 뭐 강세 외치지 않았냐. 아니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가 거기에 또 맞춰놓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단순화시켜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딱 정하고 그대로 딱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사야 될 때는 못 사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급락할 때 또 팔게 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고요. 10주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고요. 반도체 주도의 주가 상승에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가시화가 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락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차트 잘 보시면 이게 나스닥 일봉입니다. 밑으로 딱 꼬꾸라지는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이건 추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거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하락을 한 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얘기하고 오늘 시장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금요일 날 폭락을 한 겁니다. 코스피가 5.5%, 코스닥이 4.5% 급락을 했는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 후에 급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강세 시장의 심리가 귀결됐다.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심리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건 이번에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하락은요. 그리고 금리에 의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6월 지나고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급락을 한 주역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했는데요. 삼성전자 6.4%, SK하이닉스가 10% 하락을 했는데 독특한 거는 삼성전기 잘 버텼습니다. 플러스 2%. 그리고 조선주인 HD 현대중공업 플러스 2%. 그리고 금융주는 전체 상승했어요. 금요일 날 금융주가 상승했다는 것도 독특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급락을 해버리면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다 유동성 AI 유가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개혁, 반도체 산업 구조 성장 이렇게 노란색으로 맨날 적어놓잖아요. 네. 매일 벌써 이거 반년 동안 적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유동성은요. 재정 확장 정책 지속합니다. 연준이 매파적 전환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매파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안정화되겠죠. 네. 요거는 그냥 우려입니다. 우려. 그다음에 AI 성장은요.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모두 다 얘기합니다. 과정의 노이즈 그리고 속도와 자본 지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차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은 지정 리스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유동성과 AI 성장 그리고 중동 지정 리스크 이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연준이 긍정적으로 매파적 전환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자본 지출 요거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정 리스크는 휴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부각이 지금 시장에서 되느냐? 수급적 요인과 심적 요인이 상당히 훨씬 더 컸다. 네. 지나친 수급 쏠림의 해소 과정이 필요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 상장하면은 수급적으로 이게 불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열리긴 했습니다. NXT 요? 네, NXT 열렸는데 뭐 그렇게 걱정한 그래요? 만큼은 아닌 자, 것 같은데. 왜요? 한번 볼게요.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 7%인데 마이너스 7%. 아이, 아까 세죠? 금요일 날 10% 빠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나 그래 EWI 뭐 14% 빠졌다 그래서 아니죠. 그렇게 같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요? 예, 그런 건 저는 아니고요. 한 10% 빠질래나 했는데 7%. 아니 지금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날 10% 빠졌는데 오늘 10% 빠지면 20% 빠지는 건데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 게 20% 빠지는 거면 네.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보세요. 10,000원에서 20,000원 갔는데 20,000원에서 20% 빠지면 그렇죠. 16,000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 폭이 훨씬 더 체감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요? 많이 빠지는 네.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더 걱정하셨다고요? 걱정했어요 저는. 저는 뭐한 그냥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빠지고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시작부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네네. 다시 또 설명 좀 드리고 오늘 NXT를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론적인 건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거버넌스 개혁하고 반도체 산업 구조조 성장. 거버넌스 개혁 우리 정책 유효합니다. 반도체 구조조 성장. 이건 노이즈예요, 그냥.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쏠림 현상, 수급적 해소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반기 말이에요. 네. 반기 말의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 없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쉽게 지금 NST에서 거래하시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네네. 지금에도 거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코스피 지수를 저는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은 전에 있었던 여기 3월까지는 일단
소위 5파동 다 끝났고 요번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 요 일봉만 보면 이 상승과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승과 하락에서 요번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직전 저점이 요거예요. 요게 지금으로부터 현재 주가 8,160에서 마이너스 11%예요.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이 밑으로 깹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던 안 깨던 간에 여기서 다시 되돌림 합니다. 되돌림 해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다시 빠지면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를 넘기면 이 전저점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 9%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낙폭이 나오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지수가 그렇다. 그런 팔면 안 되고 매수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낙폭이 나오면. 그런데 뜬금없게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별로 안 빠져? 그러면 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낙폭이 큰 상태에서는 따라서 출격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낙폭이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0% 정도의 이제 밑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한번 요만큼씩 빠진다. 그러면 터닝할 때 이제 터닝하는 것보다 이렇게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말자. 이번 좀 천천히 사자. 왜냐? 이번에 하락은 금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 금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3월에 빠진 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라고 얘기하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질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부 매크로에 이런 것들은 회복이 금방 빨라요. 네. 근데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반등의 힘이나 그리고 기간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NST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떤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슨 대응을 하든 강세장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대응을 했었잖아요. 네. 그 강세장이 꺾인 겁니까? 아니요. 아직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세장이 대세전환했다고 생각하지 네네. 않습니다. 네. 대세전환의 확인은 추후에 더 요번에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 빠졌다가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다들 마음이 왜 이렇게 바쁘세요? 지금 그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시장을 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냥 보면은- 마음이 근데 급하신 것들은 뭐 이해는 되긴 되죠. 예.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주말 사이 계속 이제 발발발 떨다가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막 예. 8, 9% 빠지면 조금 그러면 이제 8, 9 빠졌는데 지금 바로 파실 거 아니면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생각의 정리를 좀 하세요. 시간까지 오늘 하루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저희도 우리 구독 서비스 하는 것처럼 어저께 올렸습니다.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어저께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정리하고 그냥 그대로 단순화해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또 이제 아침에 불안하면 오늘 전 스팟 시황을 틈틈이 여러분께 좀 올려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고민하면 같이 고민하는 거죠. 네. 네. 일단 반도체 부분 또 보면은 뭐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고점에서 20% 빠졌어요. 샌디스크 16%, 삼성전자 11%, 삼성전자가 고점 SK하이닉스 고점 18% 빠졌거든요. 여기서 10%더 빠져버리면 그냥 3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지수는 15% 이상 빠지면 그러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추세 전환했다고 봐요. 약세로 전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15% 빠지면 종목은 어떨 것 같아요? 한 30% 빠져요. 네. 그래서 30%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빠지면 그 다음은 50% 라인 정도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완전히 가는 거고. 그래서 30%까지는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그래도 매크로의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거니까 30%까지는 얘가 지키는 안 지키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락하면은 그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지금 6월 둘째 주인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5일 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6월 말 7월 초에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번에 하락 후에 좀 밑에서 있다가 저걸 바라보면서 움직일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선물은 동시만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매도 포지션들을 이 극대화를 하면서 청산이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36, 90이 1년에 4번뿐이 없습니다. 네. 그때 방향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합성 포지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미국도 지금 스페이스에 상장하면서 빅테크들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니까 이들은 그런 것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익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크는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리밸런싱도 있어요. 이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좋은 뉴스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애플 개발자 회의도 있어요. 애플 개발자 회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TSMC의 5월 매출 발표가 1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크로의 지표들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개별적인 섹터별로는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거 이런 건 넘어가고요. 어제 급락을 하니까 금요일 날 골드만삭스에서 미주 주식 집행 서비스 책임자가 이번 조정은 본질적으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요번에 건전한 조정이니까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자,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언짢았어요. 2배짜리 만들면서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뭐 긴급 회의예요. 2배짜리 만들었으니까 올라갈 때 급등하는 거 떨어질 때 급락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분명히 움직일 거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와서 투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 요인을 점검한다. 이건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호재성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젠수랑 CEO가 계속 와 있어서 오늘도 지금 행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오늘 몇 가지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 요 2가지, 3가지 정도를 제가 어제 우리 구독 서비스에는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정프로님께 여쭤볼 겁니다. 제가 할 때 딴 거 맨날 보시는데 요거를 좀 봐주세요. 요거를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번 하락의 성격과 대응인데요. 이번 하락 시장의 고점은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태까지 팩트입니다. 네. 이익과 수급 심리의 관계가 깨질 때 형성되는 거예요. 심리가 깨질 때 형성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온 거는 아직 안 깨진 거예요. 네. 이익의 고점 신호가 없습니다. 이익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익이 없이 유동성과 심리 스토리만 오르렀을 때 고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표도 가져왔는데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도주의 상승 방식이 대형주가 강세 후에 중형주 실적주로 가면서 막 테마주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면 이게 고점 신호예요. 이 2가지 지금 아닙니다. 이 2가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초록으로 해놓은 건 왜 표로 초록으로 해놨냐면 이거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외국인들이 수급이 맨날 현물만 팔다가 나중에 선물도 동시에 막 팔아버리는 현상이 되면은 그러면 고점을 찍거든요. 그거 2번을 얘기한 거고요. 6번은 뭐냐면 길적 경고 21경 이격도가 12에서 15, 즉 15% 이상 내면은 곧바로 다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안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되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 같죠. 이 보시면요. 네. 이날 여기 지금 이렇게 벌어졌죠. 최근만 얘기해 볼까요? 이날 이격도가 13%예요. 이날 이격도가 20일하고 13%입니다. 이날은 13.7%네요. 떨어지잖아요. 네. 요날 이격이 얼마였냐? 11.2%. 이날 이격은 12.3%예요. 이 13%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근데 이건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헤드앤숄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초록색은 과정이에요. 과정.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 파란색이 지금 이제 고점의 신호입니다. 파란색이. 상승 종목주는 술고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데 지수는 신고가네요. 계속.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나 레버리지 ETF에서 밈성, 포모성 매수가 막 유입이 돼. 네. 요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상투의 신호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금리나 기대감에서 계속 금리 인하고 지연되다가 금리 인상 기조로 변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고점 신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다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관점을 보자면 이 1번 이익이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쪽이고요. 매크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 기조로 받았다. 그리고 지금 워낙 약세이다.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매크로가 있는데 이 이익이 기업의 주가가 또는 기업의 이익이 매크로 이기지 못한다. 이거 저의 관점입니다. 매크로 이기지 못한다. 네.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우세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잘 판단이 어렵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 어느 쪽이 이기는지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왜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금리 인상 기조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할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할 거야라는 쪽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조로 확실히 변하면 시장은 어느 순간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하반기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하락은 그러면 대세로 꺾이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매크로가 이제 하락 쪽으로 가느냐의 그런 하락이냐, 이번 하락이.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포모성 매수라든지 또는 지수는 신고가인데 하락 종목이 많다든지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이 컸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요. 조금 짧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하락의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뭐 진짜 각자의 의견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반도체로의 과도한 수급 쏠림. 송포노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죠? 자, ETF 주식 선물 등 파생 상품으로 쏠림 현상, 수급이 확대됐다.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자, 반기 말에 스페이스X 수급으로 이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너무 잘 알았죠? 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하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요거는 뭐 그냥 뭐 들어도 감 잡고 있었죠. 예, 뭐 감 정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 변화. 그럼 뉴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그 유가가 강세되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 같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 거. 매일매일 느끼고 있죠. 예, 요거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격이 확대됐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미미나 포무 형성이 됐다. 이것도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빅테크들이 뭐 알파벳이 유상증자하고 이제 메타도 유상증자할 거다 이렇게 막 덧붙이는 거잖아요. 예. 자, 이번 하락이 원인이 쭉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다 해요. 여기 전부 다 해서 알았지만 시장이 안 움직이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있었던 것들은 이 까만 글씨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상 기조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기조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고 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한 차례 정도 있고 지금 환율 때문에 일본도 금리 인상 한 차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차례 금리 인상 하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깜짝 놀라서 그래? 뭐 이제 금리 인상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겠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야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야 미국은 그래도 그렇게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로 가지 않을 것 같아. 선거도 있고 이러면 그래? 우리가 너무 기우였나? 너무 걱정했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음봉에서 막 올라갈 때는 포모가 있는 거고요. 장대음봉에서 막 떨어질 때는 피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어떤 움직임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흐름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급등했기 때문에 더 급락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반등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반등에 내가 동참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반등을 기다리고 지금 들고 갈 거냐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 달라요.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주도주는 주도주의 성격이 있고 후발주는 후발주의 성격이 있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또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대로 또 최근에 움직이는 피지컬 AI는 피지컬 AI대로 대응 방법이 전부 달라.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어떤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피지컬 AI 때문에 AI 때문에 막 급등한 종목을 저 위에 잡았어요. 네. 나 이거 바이앤 홀딩 해야지 반도체처럼.
그러면 잘못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 대응 자체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급락해서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더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점이 있는 겁니다. 요점.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팔 거냐 살 거냐를 내가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액션 취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를 지금 정리하시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듣잖아요. 답은 항상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얘기 듣겠죠. 아, 뭐 얼마까지만 세게 얘기해도 뭐 또 약하게 얘기해. 막 또 뭐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현금 많이 해서 다행이다 나 이제 사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서로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똑같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 대응은 이번에 첫 번째 이번 하락이 대세 하락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반등이 있을 수 있는 하락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는 반등이 있을 수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폭락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은 사야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건 섹터별로 종목별로 전부 다 다르다. 네. 대응 방법이.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뭐 종목별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달라. 지금 아시만큼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는 없고요. 네. 섹터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삼성전자 10% 뭐 하이닉스 9% 이렇게 아침에 하락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도 요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대세 하락으로 한다 하더라도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반등은 한번 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할 때 막 간다 할 때 산 분들은 지금 그렇게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거 대비 좀 떨어지니까 짜증은 나지만 내가 이걸 15만 원에 샀어 삼성전자를. 네. 많이 걱정되시나? 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전부터 삼성전자를 저 위에 사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든 적이 제 친구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8만 7천 원에 사가지고 5만 원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걱정을 안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해? 저도 제 고객들 보고 계실 거예요. 예전 고객들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랬지만 다 사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중간에 조금씩 팔았지만 그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빠졌더라도 다시 반등하면 되고 이러지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 거냐면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최근에 이 밑에가 이게 거래 대금이에요. 네. 이거 지금 코스피 지수의 거래 대금이거든요. 이 거래 대금이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시장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위를 보고서 계속 갔는데 이게 탁 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지금 그분들이 걱정인 거지. 원래 처음부터 거래를 하시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거나 또는 만약에 최근에 사서 좀 하락을 해서 걱정스럽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화 안 냅니다. 댓글에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 다 정리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그렇겠죠. 거고요. 예. 물론 주식투자를 오래 따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물론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번이 꼭지치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반등 없이 대세 하락이냐? 그러면 이제 오늘 다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네네. 거고, 어떤 분은 이 정도 하락에서는 리바운딩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리바운딩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반등 아니면 내일 반등, 한 모레 반등, 2, 3일 내에 곧바로 반등 낼 거야. 반등이란 말이 나오면 곧바로 반등할 것 같고 꺾일 것 같으면 곧바로 꺾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매일 당일치기로 올라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이 정도의 하락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좀 말씀드렸고요. 뉴스에서 뉴스 오늘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 시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환율이 급등을 성공의 저주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해프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커져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우리의 환율 하락폭이 과대한 건 분명히 맞아요. 우리 6월 통화치 하락이 3.5%거든요. 러시아가 3.54%고 대만 마이너스 0.5,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0.65. 좀 예를 들어서 태국 바트 마이너스 1.1% 평가절하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큰 거에 대한 비판적인 또 보도 여러분 보셨죠?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외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반도체 때문에 엄청 수익 나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대만으로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환 시장에서도 외환 시장에 있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개혁들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규정의 손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듯이 외환 시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는 NDF가 뭐냐면은 실물 거래에 현금 없이 차익 거래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기 거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투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국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잘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유는 뭐라고 얘기냐면 전에 올라갔을 때는 개인 투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데 5월에 41조 팔았는데요. 이번 지금 6월 달에 지난주에 4일간 열렸잖아요. 네. 4일간 22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관건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큼 줄어드느냐가 되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주들은 굉장히 이익단에서 증가가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 원화로 이거 실적 발표하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컨셉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즉 수출주에는 대부분 좋아요. 달러를 받고 있는 네. 수출주에는 대부분 이쪽에는 그래서 수출주 위주로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경기 둔화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수와 가계에 부담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는 수출제는 좋고 이익단이 좋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환율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시장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미국은 지금 이번 주에 CPI 전망이요 4.2%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되지 않겠냐. 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6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업체 관계자들 만났다 그랬어요. 오늘 게임 업체들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현대차 오늘 또 만난답니다. 현대차, LG그룹, 네이버들 오늘 또 방문해서 협력 강의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최태원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 오전에 SK와 엔비디아 협업 계획에 대한 직접 미디어 발표를 하겠다라고 아예 예정을 했어요. 예고를 했습니다. 네. 뭐가 나올지에 대한 이제 지금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젠스랑 CEO가 그동안에 왔던 것들에 대한 정리의 아마 미디어의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어떻게 시장이 반응이 되는지 아마 시장이 딱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거론된 종목들이나 이 뉴스와 연관된 것들은 반등의 힘이 조금 셀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좀 볼게요.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시장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지금
9%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SK 하이닉스잖아요. 여기서 지금 더 빠진다는 거니까 이거 지금 KLX로 되어 있죠. 차트가 어디 있어요? 이 KLX 바꾸는 거.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여기 있구나. 이게 NXT예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거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동안에 오르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게 오른 게 지금 완만하게 보이죠. 왜냐면 여기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착시효 이게 착시효과잖아요. 이때는 되게 세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세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설명드린 건 이거예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너지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무너지냐면 상투를 치고 무너질 땐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시작할 때. 이 상승의 시작 부분을 깰 때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러면 이건 추세 전환한다. 이건 일봉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상당히 있어요. 오늘 9%인데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다가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깨느냐 옆으로 행보하느냐 다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해피해지는 거고 나중에 해피하게 되면 겉봐 사라 그랬잖아. 이런 사람 나올 거예요 이제. 만약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야 파는 게 맞았어 이런 거 지금 누가 압니까 이걸?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달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 내려오던 그 전에 꺾이던 간에 그 다음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이 이렇게 줄 거냐 조금만 줄 거냐 옆으로 줄 거냐에 어떻든 간에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행보를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후의 생각인 거고 지금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저는 이 반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서 팔아서 이 밑에서 더 사야 된다 아니면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이걸 보고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그냥 보유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게 계속 올라오는 동안 나만 못 샀어 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나만 못 샀어. 나는 어떻게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랬는데 빠지니까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제 사기 싫어. 이러면 또 안 사니 그러면 그거요. 여기서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으면 이번 급락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오늘 좀 반 살 거냐 오늘은 20%만 하고 또 나중에 살 거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AI 팩토리용 메모리 발전을 위한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게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알고 있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게 나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거고요. 새로운 뉴스. 네, 새로운 게 나와야지만 시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왜 주성엔지니어 이런 거 16% 빠지고 그랬는데 16%인가 금요일 날 빠지 하락이에요? 이거 왜 빨리 인터넷이 안 되죠? 아무튼 죽었나? 예. 지금 앱 안 된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 증권시장 앱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여튼 지금 상황은 하여튼 10% 정도씩 그냥 빼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요럴 때 이제 넥스트에서 10% 정도 뭐 괜찮게 많이 빠진 것 같다 이제 살 가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규 시장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고 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넥스트에서 이 정도 빠지면은 넥스트 거래 어마어마하게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 이 정도면은 뭐 분할 매수 하려고 하는 분들은 네, 뭐 충분히. 시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정규장 되면은 중간에 거래 정지되죠. 중간에 거래 정지되잖아요. 뭐 VI. 사이드카 됐다가 네, 그다음 그렇죠, 서킷 브레이크 네. 걸리잖아요. 그럼 거래 정지됐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 정지됐다가 그 다음에 거래 정지되고 잠깐 있다가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때 딱 반등 주거든요. 네. 살짝 반등 줘요.
그때 그걸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는 얘기는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반동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게 반동 줬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저점 다시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올라오는 거를 혹시 착각해서 반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됐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어떻게 시장 판단을 한다고요? 오후에 한다니까요. 오후에.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저점을 찍는 거야. 이제 오늘은 저점 찍을 것 같아. 아니면은 오늘이 아닐 것 같다는 거는 오후에 판단되는 거지. 오전에 판단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종목들도 오후에 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웬만해야죠. 이거는 낙폭이 이거는 웬만함을 떠난 낙폭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낙폭이 크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왜요? 아, 원래 안 좋았던 종목이 낙폭 크다고 사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안 좋았던 낙폭 크면은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오는 거고요. 원래 좋았던 종목이 셌던 종목이 낙폭이 크면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안 좋았던 종목이 떨어지는 건 저가 매수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전에 가장 셌던 종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송 같은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종목을 뭐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샘플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까 왜 그게 안 떠지죠? 아예 안 나와요? 아니면 네. 안 떠지네요. 이게 36930인가? 종목. 옛날에는 종목을 참 많이 외웠었는데. 036930. 36930 맞죠? 036930. 안 쳐지네. 넘버링이. 안 쳐져요? 아예 설마. 안 쳐지네요. 그 정도 오르라고. 지금 뭐 난리가 네, 났나 보네요. 워낙 동시 접속자들이 많아갖고 네. 아마 증권 사입도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가 보네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의견이 여러분 다 다르시겠죠. 근데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저는 우리 구독 서비스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어저께 해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대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스파시황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니더라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김장열 본부장 네네. 나오셨고 저 끝나고 또 빈센트 나오시나요 오늘도? 네. 그러면 또 의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함께 보시고요. 함께 보시고 내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은 게 제일 문제예요. 아, 요 얘기도 또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정한 것도 정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0%가 됐어. 나는 이거를 안 팔 거야라고 생각해서 정해놓고 있으면 걔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냅뒀다, 방치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교체하든지 두든지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사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팔든 뭐 더 사든 예. 그건 본인이 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 너무 출렁거리니까 겁나갖고 예. 아유 씨, 뭐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계속 장만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조차 정하고 이제 예, 맞단 예, 예, 말씀이시죠.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팁 하나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놔야죠 뭐. 그렇죠. 정답. 훌륭하십니다. 그냥 안 보고 좀 지나고 나면요. 맞아. 내려갔다 얘가 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거 안 했을 거 저는 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슴 저리게 심장병 걸려요. 이거 몸만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쫄깃쫄깃함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같은 시장 뭐 다른 얘기 참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쫄깃쫄깃한 거는 뭐 고기만이 아니고 네. 네, 밥도 또 쫄깃쫄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밥이 있습니까? 네, 잡곡밥인데 저는 요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녹엽의 균형미라고 있거든요. 오. 네, 프리미엄 국산. 네. 그냥 쌀로 만든. 요 이제 쌀이 포장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 균형미 저건데, 근데 이게 뭐 흑미 좀 섞고 뭐 콩 섞고 이러면 좀 귀찮잖아요. 막상 네, 네. 섞으려면 다 섞어져 나오는 거지 이거는. 아, 음. 그러니까
쌀밥 그다음 현미 이런 것들 다 섞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을 최적의 비율로 이미 섞어 놓은 거. 아, 왜냐면 백미만 먹으면 조금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걱정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균형미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흑미가 섞인 요 균형미고. 네. 네. 또 잡곡 또 기본 잡곡 같은 섞여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요게 4kg 요즘 이제 쌀값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 마트 가니까. 네, 네. 4kg 기준으로 저희 링크를 통해서는 17,900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맛보기 쌀도 더 준대요. 500g짜리 요만한 거. 500g짜리 더 준대요. 그래서 맛보기 쌀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이 또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맛보기 쌀만 먹어보고 반품해도 되는 거죠.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나는 요 좀 흑미 요게 좀 좋습니다. 저는 백미. 아 그래요? 예. 제가 먹은 게 뭐죠, 그러면? 백미 균형미예요, 그러면? 백미 기념미. 자, 진짜 쫄깃쫄깃하네, 밥이. 아유 지금 쩝쩝거리는 소리 듣기 싫으셨을 텐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튼 요거 균형미 집에 쌀 떨어지신 분들 얼른 주문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밥이 맛있으면 딴 거 다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불안함 빈센트와 함께 또 장우진 프로와 함께 예, 저와 함께 더블 밸류업에서 한번 같이 시장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으시죠? 이번에 뭐가 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